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대비책인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아침에 본 경제 기사인데요. 요즘에 전세 사기가 다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누구든지 다 타겟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거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일단 그 기사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여기 아시아 경제 기사고요. 제목이 전세 잘못 계약했다간 종부세 대신 낼 수도 전세 사기 주요 유형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직장인 A씨가 20년 초에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하면서 2억 4천만 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일단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전입 신고했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계약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받지 않을 테니까 재계약을 또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일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씨가 시세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때서야 정말 깡통 전세. 깡통 전세가 뭐냐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말을 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해도 전세가가 더 높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장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A씨처럼 깡통 전세는 전세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높은 부채 비율로 주택을 취득해요. 그러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근접하거나 더 높아진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쉽게 구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악의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뭐 소장님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매도자 이야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깡통 전세인 곳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3법에 미숙한 점을 활용한 사기도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전입 당일 소유권을 제3자로 바꿔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전입 당일이 아니라 이게 전입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날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주인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으로 사실상 대납하는 좀 황당한 경우인데요. 이건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제 체납 사실을 숨기고 임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먼저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순위가 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상에는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집주인의 뭐 세금 체납까지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허그에서도 최근 급증하는 주요 전세 사기 유형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발품 못지않게 손품, 우리가 그런 자료, 등기부 등본이라던가 매도자에게 그런 국세 완납, 지방세 완납 했던 그 증명서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나 SGI 서울보증에 보증 가입을 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에도 보증금 회수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입자분들이 보증보험에 정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 관련 보증 사고는 전세 거래 시 임대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게 이제 오히려 좋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 체납
체납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늦게 공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도 깨끗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등기부 등본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해서 여러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 만약에 그 당일날 계약하는 잔금하는 당일날 집주인이 제3자로 바뀌게 되면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특약에다가 집주인 명의가 바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보험이 뭐 반려될 때는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에 꼭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대비 책임화.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경우 전입신고는 해당 물건지의 주민센터에 가시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전입신고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저희가 정부24에 가서 전입신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세 계약서상에 이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요. 우리가 주민센터 가실 때 그 계약서 원본 들고 가셔가지고 이걸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이 받아도 전입하는 그 당일날에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대비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특약사항에다가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 계약은 해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집주인 같은 경우에 그런 세금에 대한 체납사항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의무적으로 집주인이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요즘 워낙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집주인에게 잘 얘기를 해서 국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좀 받아가지고 체납 사실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서류들은 정부24 사이트에 가시면 본인이 집주인이 이렇게 간단하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검토하시는 게 좋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건물명이랑 동호수만 넣으셔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꼼꼼하게 보시고 세금을 체납한 사실은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이렇게 명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같은 걸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집 구할 때도 보면 항상 그 집의 상태, 그 집의 뭐 입지라던가 이런 걸 보고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발품인데 이런 것보다 요즘에는 워낙 이런 사기가 많으니까 손품, 내가 미리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꼼꼼하게 이걸 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알려드릴 게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